예,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좀 빠졌는데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고 금리가 어쩌면 더 올라갈지도 모른다 이런 걱정을 좀 하게 됐죠. 이 금리를 자극할 만한 뉴스들이 많이 나왔는데 토마스 바킨이 금리 계속 올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발언을 하면서 어저께 4명이 좀 강성 발언한 거에 이어서 연준 인사들의 어떤 센 발언이 좀 나왔고 JP 모건의 이제 다이먼 회장도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거 아니다. 그리고 5% 이상 금리 올린 후 유지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했고요. 그리고 멕시코가 어제 이제 기준금리 올렸는데 예상했던 게 0.25% 포인트였거든요. 예상보다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주요 중앙은행들의 기준금리 인상이 끝난 게 아닐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런 우려를 또 자극을 했고요. 그리고 뭐 잠시 표로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금리가 6%까지 올라갈지도 모른다라는 예상이 등장하기 시작했거든요. 뭐 일부는 뭐 8%까지 올려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었고,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다시 금리를 쳐다보게 되는 그런 계기로 작동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2년물 국채 금리가 장중 4.5%를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이제 지금 보면 국채금리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4.1%대에서 4.5%에 근접할 정도로 종가 기준으로 본다라면, 그래서 이게 좀 하다가 이제 다시 2년물이 또 이러다가 5% 부근 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걱정이 좀 만들어졌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한술 더 떠서 이제 올해 중에 어쩌면 7월 중에 6%까지 금리가 올라갈지도 몰라. 이게 사실 비율로 치면 0.1%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지난주까지만 해도 존재하지 않던 쪽이었거든요. 근데 존재하지 않던 6%대 금리에 베팅하는 쪽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이래저래 이제 금리에 대한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하나 더, 이게 미국 그 개인 투자자 협회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달에 증시가 올라갈 것 같냐 이렇게 설문을 하거든요. 보시면 꾸역꾸역 늘어나더니 37.5%까지 낙관론이 증가가 됐어요. 이게 이제 2021년 12월에 37.7% 찍은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증시에 대해서 낙관론이 너무 퍼지면 이거 자체가 기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조금 안정되던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또 형성된 거죠. 그러니까 좋은 점보다는 나쁜 점으로 작용을 했고,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수급에서 오늘 SM이 급등을 했잖아요. 앱생 급등하고 막 이렇게 되면서 이 거래 대금을 좀 잠식을 하는, 어제까지 뭐 2차 전지라든가 AI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거래 대금을 잡아먹으면서 지수를 끌어올렸는데 오늘은 그 종목들이 시가총액이 되게 큰데 그쪽이 깨지고 이쪽으로 수급이 넘어오고, 근데 이거는 SM은 지분 경쟁이지 뭐 실적 가지고 올라간 종목은 아니니까 추세적이 아니라 되게 단타만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끌어올리던 매수세가 단타 쪽으로 빠져나가고, 뭐 이론적으로 보면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좀 수급이 좀 불안정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줬죠. 그리고 뭐 항공우주가 올라가면서 또 AI 관련된 종목에도 또 이탈을 하고, 그러니까 좀 변동성이 클 만한 뉴스거리들이 오늘 되게 많이 나온 게 시장에 부담을 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는 되게 지독해요. 그러니까 하여간 2480, 2500 요 사이만 가면 되게 세게 막힙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8월 이후에 계속해서 이 구간이 이제 철벽이 되는데, 그렇다고 밑으로 쭉 빠지지도 않아요. 보시면 이 안에 갇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또 지속하다 보니까 쉽게 빠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쨌든 꾸역꾸역 올라가면서 이제 6주 연속 올랐거든요. 오늘 빠지긴 했지만 어쨌든 6주 연속 올랐습니다. 근데 전에 없던 윗꼬리가 달렸죠. 그러니까 윗꼬리 없이 최근에 계속해서 올라갔었는데 짧은 윗꼬리가 있거나 윗꼬리 많이 달리면서 코스닥 쪽에서도 조금 버거워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기관이 많이 판 거지 뭐 외국인들은 막판에 매도를 좀 줄였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이틀 매도를 하진 않았거든요. 여지껏 연속으로.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수급 도형이 어떻게 되는지가 코스닥이 생각보다 큰 조정으로 갈 거냐, 이걸로 바로 마무리할 거냐, 이게 좀 가늠이 될 것 같습니다. 수급에서는 외국인들 오늘 코스피는 팔지 않았고 코스닥은 매도인데, 이게 장중에 1,600억 원 정도까지 매도가 갔다가 줄어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1시 이후에는 코스닥 매도가 줄었어요. 오늘 사실 양시장 하락은 기관이 맡아서 한 거죠. 기관이 8,500억 정도 양시장 팔았잖아요. 특히 이제 금융투자가 코스피는 되게 많이 팔았고, 코스닥은 이제 투신이 많이 팔았는데, 금융투자는 지금 누적으로 한 2조 원 정도 매도가 쌓였기 때문에 다음 주 중으로 매수로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주 쪽에서 수급이 조금 풀릴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종목으로는 외국인들이 여전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종목을
1,500억을 샀고요. 그리고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도 아직은 매수 중입니다. 그러니까 매도 쪽은 좀 서비스 업종으로 분류가 되는 종목들, 뭐 엔터라든가 인터넷 관련된 종목군들, 뭐 바이오, 뭐 이런 쪽 종목들이 매도해 있었고, 기관은 이제 오늘 이슈가 있었던 뭐 카카오, 하이브, 뭐 이런 종목군들 다 팔았죠. 그리고 시가총액 상단은 웬만하면 다 팔았어요. 예, 시가총액 상단에 있는 종목들 대부분 팔고, 최근에 좀 매도하나 싶었던 금융주를 또 매수하고, 이게 되게 오락가락합니다. 코스닥, 코스피 쪽에서는 이제 그런 어떤 매매를 보였고, 코스닥에서 외국인 투자들은 SM을 오늘 되게 열심히 샀고요. 사실 SM만 기준으로 보면 하이브로 넘어가는 게 유리하죠. 예, 하이브의 이제 글로벌 어떤 기업으로 치면 글로벌 유통망이 있는 거잖아요. 카카오는 또 그거하고는 좀 다르고, 어떻게 보면 내수 기업이고, 하이브는 해외 쪽으로 좀 확장할 수 있고, 그러니까 시너지 면에서 보면 하이브 쪽이 유리할 것 같긴 한데, 뭐 어떻게 될지는 앞으로 좀 봐야겠죠. 어쨌든 SM 샀고, 2차 전지 쪽 종목군들이 에코프로가 이제 들어있긴 한데, 최상단에 쫙 들어가 있던 거에서 좀 벗어났어요. 에코프로 LNF 금액도 크지 않았고, 조금 이제 줄어든 이제 그런 모습이 좀 보였고요. 매도 쪽은 뭐 CJ ENM이라든가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게임주, 하여튼 좀 업종별로 이제 고르게 좀 매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기관 쪽에서는 아프리카 TV. 근데 이제 2차 전지 쪽은 매매에 좀 들어가 있지 않았고, 동진쌤이 이렇게 참 열심히 매수하죠. 그다음에 토비스 뭐 이런 실적으로 분류가 될 수 있는 종목군들을 조금 줄였습니다. 최근에 보고서 나온 종목군들이 되게 많이 포진해 있어요. 반면에 이제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SM 이런 종목군들을 좀 매도하면서 이슈 쪽 관련된 종목들은 다 팔고, 보고서 나온 실적이 잘 나왔던 종목들 중심으로 좀 매매를 하는, 예, 그런 특성을 보였습니다. 자, 이슈를 정리해보면 아마존, 구글은 빠지고 테슬라는 올라가고 이런 구도가 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구도는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증시에는 물론 테슬라가 올라가는 게 더 좋은 영향을 주긴 하지만, 아마존, 구글이 계속 빠져버리면 나스닥 자체가 자금이 빠진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구도가 깨져버리는 흐름이 나와줘야 되고요. 또 하나는 다행스러운 게 이제 달러 인덱스가 오늘 올라가진 않았거든요. 근데 원달러 환율이 지금 6일 연속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환율이 지금은 우리가 인식을 못하는데, 이러다가 1,300원 간다 그러면 외국인들 매수가 하루 이틀 정도 오히려 센 매도가 나올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환율이 여기서 올라가지 않고 6일 연속에서 좀 끝내주는 그런 흐름이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제가 이제 주도주 교체 가능성, 그러니까 이게 한 4주 정도 연속 올라가면 이제 주도주로서의 어떤 흐름이 좀 깨지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예전에 4달 정도 갔었는데 지금 그런 주기가 안 나오더라고요. 다음 주까지만 움직이면 새로운 주도주가 나올 텐데, 다음 주 딱 끝나고 새롭게 바뀌는 게 아니라 조짐이 좀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거래량 증가되면서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붙기 시작하는 종들이 뭐가 되는지 이걸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징 오늘 뭐 엔터, 우주항공, 조선, 뭐 이제 금융 이런 것들이 움직였는데, 이거 뭐 딱히 코멘트 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증시를 둘러싼 엇갈리는 지표가 있는데요. 뭐냐면 전통적으로 미국은 4월부터, 그러니까 11월부터 그 다음에 4월까지는 올라간다. 평균적으로 15% 정도 올라가고, 지금이 7.5% 올랐으니까 이것만큼 더 올라갈 수 있다. 이건 이제 좋은 통계인데, 2월에 어떤 통계가 있냐면, 전통적으로 2월에 절반을 끊어놓고 보면 2월 전반 후반부 들어서는 좀 약한 이제 그런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뭐 실적 막 나오고 하면서 이제 거기에 따른 어떤 좀 호불호가 갈린다든가 이렇게 되면서 좀 엇갈리는 게 있는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통계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좋다 나쁘다라고 할 건 아닌 것 같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ADR이 되게 높았거든요. ADR이라는 걸 자꾸 제가 강조드리는 건 그게 전지전능한 차트가 아니라 시장의 분위기를 그냥 그걸로 설명드릴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좀 과열이 돼 있었기 때문에 시기는 그런 과정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상승 종목이 연속적으로 많기 어려운 장이다라는 말씀 계속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매물 소화가 좀 필요한 장이고, 그게 오히려 시장에서는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구도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이제 보시는 게 오히려 좀 나을 것 같습니다. 뭐 또 자세한 내용은 제가 또 이후 방송에서 또 따박따박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튜브 이 방송 좋아요, 구독하기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고릴라 리서치에 오셔서 좀 많이 좋은 자료들도 또 같이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데이터에 제가 올리는 자료들도 있지만 또 올려주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도 같이 좀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리서치 가입 안내도 있으니까 또 여기 많이 또 관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또 주말 잘 보내시고 전 또 주말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